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국장님이 아주 운동도 또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또 의미 있는 말씀 참 뜻깊은 날이라는 거 여러분 항상 매사에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어제 그 사고 장소에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냥 버스 타고 가다 그렇게 될지 정말 버스 타고 버스 사고나 나지 누가 그런 사고 날이라고 누가 그러니까 생각해요? 이게 죽으려고 한꺼번에 그냥 나이 들면 하나 전혀 생각지도 못해. 아마 그런 사고는 진짜 역사적으로 대박인 처음일 거예요. 진짜 대박인 거예요. 아 그거요 다른 사람들 그날 네. 문명이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사고잖아요. 하늘이 무너진 게 없잖아요. 그 항상 안전에 늘 신경을 쓰시고 이렇게 사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운동 잠깐 하셨지만 제가 저한테 오는 환자들한테 늘 부탁하는 게 국민 체조를 하라고 하거든요. 옛날 목, 어깨, 허리 아픈 사람들 그 생활 속에서 다른 이유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세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세가 드실수록 점점 허리가 굽어지는데 그걸 안 굽어지게 하려면 내가 바로 앉고 항상 바른 자세를 해야만이 이제 허리도 덜 붓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국민 체조를 모르신다면 나름대로 움직이세요. 방 안에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몸은 움직이지 않으면 피가 돌지를 않습니다. 잘. 특히 정맥피 있죠? 까만 피. 이 피는 움직여야만이 피가 돌아요. 빨간 피는 심장이 움직여서 돌지만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피는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여야 돼요. 지난주에 뭐 했지 우리? 타고에서 꿀벌 이야기했죠? 오늘 참석인은 약간 적긴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한 100여 명 모인 걸로 생각하고 맞아요. 어차피 되지도 않으니까 그만큼 여러분이 일단 100 귀한 분들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잠깐 지난주에는 쉬어가는 의미에서 그 꿀벌의 그 미물과 같은 그 벌의 세계도 우리 인간이 배워야 될 점이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그 벌의 생태계를 한번 살펴본 거거든요. 오늘은 다시 인간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인간 이야기 중에서 저는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우리나라 역사 부분을 주로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 잠깐 다른 나라의 역사 문명의 시작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고 나머지 이어서 우리나라 시작 부분부터 또 말씀을 드릴게요. 앉아서 하겠습니다. 예. 친하게 하세요. 예. 이제 들으시다가 정말 나는 듣고만 있기는 너무 답답하다, 뭔 말을 하고 싶다, 질문을 하고 싶다 하면 하세요. 근데 국장님도 아까 제가 좀 말할게요 하잖아요. 누가 얘기할 때 옆에서 안 듣고는 있겠지만 딱 옆 사람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내 말을 안 듣고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되게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얘기하다가 문득 생각나면 딴 말을 다른 사람하고 하게 되고 남이 얘기하는 말을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또 이제 말을 하게 됐거든요. 의사소통은 내가 말하고 당신이 말하고 당신이 말하고 내가 말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게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죄송하게 이 시간은 또 저만 떠들어서 죄송해요, 사실은. 여러분도 같이 말씀을 나누고 저희는 들으러 왔어요. 네. 여러분도 이렇게 사람은 욕구가 있거든요. 말하고 싶은 욕구가. 그래서 얘기 중에 궁금한 게 있으면 말씀하시고 이렇게 대화 식으로 하면 더 좋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계사를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세계사의 시작 부분만 좀 말씀드리고 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권리하기 전에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그런 걸 얘기를 했고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나 뭐 비슷비슷하겠죠. 연대가 좀 다를 뿐이지. 그런데 세계 역사적으로 그래도 인정을 하는 그때부터 아주 문명이 많이 발달했고 다른 나라보다는 특히 이북 이 지역에서 문명이 더 많이 발달했다고 하는 곳을 세계 역사가들이 뽑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네 군데를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나일강 지역이 있거든요. 지금 이집트 지역의 이집트 문명. 그래 그 다음에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 거기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대요. 저도 안 가봐서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 강 사이에 주민들이 모여 살아가지고 거기서 문화를 이룩한 것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들어본 어렴풋이 기억나세요? 네.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인도의 인더스 강 유역에서 인도 문명이 시작되었다. 그 다음에 중국에 황하강이 넓은 황하강이 있는데 거기 황하강 중심으로 해서 또 문명이 발달했다 이거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요 지네들이 최고 먼저 발달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지금 4개를 놓고 봤을 때 역사가들은 황하강에서 발생한 문명이 가장 늦대요. 가장 늦게 발달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가장 먼저 발달했다는 증거를 찾아내서 걔네들은 조금만 찾아갖고라도 부풀려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뛰어넘으려고 애쓴다고 하는데 어쨌든 가장 오래된 것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도 문명, 가장 늦게 발달한 게 황하 문명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진화 과정을 쭉 얘기하면서 지구가 많이 변화를 해왔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네. 어떤 때는 바다 부분이 자꾸 땅으로 메워지고 어떤 경우는 땅이 바다가 되고 또 대륙이 서로 붙어버리고 떨어지고 막 이런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 정도로 큰 사건들은 뭐 몇천 년, 몇만 년 만에 일어나는 일이고 적어도 2600년 정도 주기로 이 기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많이 변화하고 땅도 변화를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기후에 의해서 옛날에 비옥했던 곳이 사막이 돼버린다든지 네. 사막이었던 데가 다시 또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고비 사막이라는 곳이 원래는 사막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816 고원도 원래는 그렇게 고원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변하고 지금도 자꾸 몽골인이 이런 데가 사막으로 변해가고 있잖아요. 그런 변화 속에서 인류 문명이 이제 발달하는데 그 발달하는 장소는 대개 물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결국은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그 유역에서 발달을 하게 된다. 그래서 기원전 한 6,000년 전, 뭐 정확하지 않나요? 그거는 뭐 6,100 몇십 년 이렇게는 뭐 어림도 없는 소리고 그냥 대략 6,0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는 한 8,000년 되겠죠. 이렇게 시작을 한 거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비가 많이 오면 그 강이 범람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넘쳐가지고 그 강에 있는 그런 물질들을 이제 이 땅에다가 거름이 드는 거죠. 그런 게. 그러나 너무 넘치면은 또 확 쓸어가 버리잖아요. 자, 그런 사이인데 언제든 현재 그 이라크 지역이 그래도 그 비옥한 초승달이다 할 만큼 농사도 잘 되고 그런 곳이었대요. 그래서 한 6,000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한 3,500년 전에는 수메르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에는 여러 민족들이 와서 살고 국가를 세우고 서로 다른 침입에 의해서 망하고 막 흥망성쇠가 계속 되었던 곳이에요. 거기는. 그런데 수메르인이 그때 더 문화를 많이 발전시켰다. 뭐 어떤 설에는 또 뭐 이 한국 우리 민족과 뭐 유사한 그런 민족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는 그 도시마다 지구라트라는 아주 높은 탑이 있대요. 막 그 돌을 몇십 톤짜리 막 쌓아 올려가지고 그런 탑이 있는데 이런 것이 왜 쌓냐? 거기 말하자면 신전이죠. 거기 제사도 지내고 하는 그런 신전 그런 걸 이렇게 높이 쌓으려고. 그래서 성경에서 이걸 바벨탑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이 다 원래는 말이 다 같았었는데 바벨탑을 점점 쌓아 올려갖고 인간이 교만에다가 쌓아 올려가지고 하나님이 서로 소통이 안 되게 뭐 말을 다르게 해놨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성경에서 말하는 바벨탑은 이 지구라트라고 하는 그런 탑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그 사이가 좋고 하니까 이민족들이 자꾸 쳐들어와서 공격을 하고 그 나라가 망하고 다시 세워지고 하니까 그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재가.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과거 그 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그 내세가 없이 현세만을 중시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발달시킨 것이 태음력, 예를 들어서 육심지법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도 60갑자가 있듯이 60진법을 만들고 이게 동양으로 오면 이제 주역사상으로 영향을 주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성술 이런 것들이 발달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문자로서 제일 처음에는 상형 문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글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뭐 이렇게
그림 비슷하게 표시를 해서 어디에 사냥감이 있다는 둥, 몇 마리를 잡았다는 거, 뭐 그런 것들 의사소통을 그림으로 표시를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상형 문자, 우리 한문이라는 것도 사실은 상형 문자에서 출발한 거죠. 그러다가 점토판에다가 쐐기 문자, 나름대로 선을 그어서 어떤 뜻을 전달하는 그런 쐐기 문자로 발전을 했다. 그리고 이때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그 강대한 나라 중에 하나가 바빌로니아라는 것이 있었어요. 바빌로니아 왕국. 이때는 한 3,800년 전쯤 된대요. 근데 역사적으로 유명하게 얘기 들고 있는 것이 성문법인 함무라비 법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벌써 함무라비 법전, 그것이 282조에 달하는 법전을 그때 이미 만들었다 이거죠. 3,800년 전. 자, 그러면 그때 종이가 있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돌에다 새기는 거죠. 2m쯤 되는 돌에다가 그 법전을 새겨가지고 그걸 이제 국민들이 따르게끔 하는 그런 함무라비 법전이 있었다고. 그 법전이 현재도 그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답니다. 그 법전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한마디로 복수법이에요. 복수. 누가 때리는 그만큼 똑같이 갚아주는 거예요. 살인하면 그대로 죽이는 거죠.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적용이 되는 법이었지만 그래도 차등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도 계급이 높은 귀족이나 왕족들은 이제 덜하는 거, 덜을 받는 거죠. 똑같이 받은 만큼 주는 게 아니고 보복형, 일반인들은 그야말로 보복형 법이었지만은 귀족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로 주고 대로 받는 그런 정도, 그렇게 차이가 있어서 그때도 신분 사회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사유재산이 있고 그래서 농사를 지니까 물물 교환을 하고, 그때 이미 수레바퀴, 우리가 리어프도 만들고 달구지도 만들고 하는 수레바퀴를 발견해서 썼다.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을 들어올려서 도로래 같은 거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 정도로 발전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물이 비가 많이 오면 넘치고 막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범람한이 있기 때문에 이 방계 치수 사업들을 많이 해서, 쉽게 얘기해서 저수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때 이미 만들어서 썼다. 그런데 어쨌든 다른 나라에서 많이 이곳에 오갈 수 있는 개방적인 곳이었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세워졌다 망하고 세워졌다 망하고 이런 일이 계속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대첩 줄거리를 좀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때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리기로 내세보다는 현세, 사는 동안에 잘 살자 이지예요. 그것을 하나 엿볼 수 있는 것이 그 우르크 왕 중에
그 길가메시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유명한 왕인데 이 사람은 반신 반인,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라고 사람들한테 추앙받을 만큼 그런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뭐 왕이라도 모든 걸 뭐 만족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서 어떤 것이 행복한 삶인가 하면서 떠났는데 여신이 나타납니다. 그 여신이 나타나서 한마디로 말해서 어디 멀리 갈 필요 없다. 한마디로 인간 삶 별거 아니다. 다시 너 돌아가서 너의 가족과 너의 그 국민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면서 즐겁게 살아라. 그게 인생이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길가메시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국민들을 다스렸다. 그런 얘기가 있고, 이곳에는 이제 농산물 중에 주로 하는 그 곡식이 대부분이 밀이었다고 그래요. 그 외에 보리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자꾸 강물이 범람하고 또 빠져나가고 범람하고 빠져나가고 하니까 땅이 소금기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 밀농사는 잘 안 됐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또 한참 지나고 나면은 다른 곳에 히타이트라는 민족이 또 와가지고 철기를 가져와서 이 바빌로니아 왕국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사람들의 인생관을, 아까 길가메시라는 왕의 인생관을 우리가 엿본 것처럼 이 국민들의 그 인생관을 한번 엿볼 수 있는 기록 중에 하나가 마누라에 대해서 쓴 내용이 있어요. 칠칠시 못한 마누라는 마녀보다 못하다. 뭐 그런 내용도 있고, 결혼은 참 좋은 것이다. 그런데 이혼은 더 좋은 것이다. 뭐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맥주를 즐겨 마셨나 봐요. 그때 이미. 그래서 아주 맥주에 대해서 아주 극찬한 내용들, 그런 것들이 있고, 돈에 관한 내용도, 돈이라는 것은 정말 열심히 벌어야 되지만 즐겁게 써서 없애야 된다. 사손에게 물려줄 필요도 없고 자기가 사는 동안 다 써야 된다. 뭐 그런 인생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내세가 없이 현실주의라고 했죠. 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벌써 몇천 년 전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이랬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자식한테 물려줄 거 많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튼 있는 대로 다 쓰세요. 어쨌든. 어떤 사람들은요, 돈 많아진 사람이 어떻게 해서 돈 많아졌죠? 그 기어버는 사람들 말고 일반인들은 좋은 위치에 있어가지고 땅값 올라가지고 갑자기 부자된 거잖아요. 아니면 뭐 부동산 투기해갖고 부자 줄 거는. 근데 자기는 못 써. 그리고는 나중에는 이제 다 자식 존예를만 시키죠. 자식이 뭐 내 뭐 눈에 둬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니까 주고 싶겠지. 그런데 자기는 하나 쓰지도 못하고 가난뱅이로 살다가 자식에게만 주면 뭐 하겠어요. 자, 제 친구 중에서 지금도 열심히 막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또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 놀면 뭐해? 그러면서 자식한테 줘야지. 그러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뭐 인생관이라는 것은 뭐 자기 주관이니까 어떻게 와라 누가 남 뭐 간섭하고 누가 시켜서 하고 할 문제는 아니죠 사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메소포타미아 이 사람들의 인생관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몇천 년이 지난 우리 현대 사회인들이 얼마만큼 우리가 예전에는 무조건 돈을 저축해야 되고 부지런하고 땀 흘려서 하게 그렇게 정신을 심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너무 그동안 여유 없이 살아왔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것도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다는 데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한 3000년, 그러니까 좀 늦죠 이게. 3000년 전에 통일왕국을 만들어졌는데 여기는 아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개방적이어서 여러 그 민족들이 드나들면서 흥망성쇠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여기 이집트 지역은 좀 폐쇄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망하지 않고 한 3000년간을 계속 지속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일강이 매년 범람을 하는데 거의 시기가 일정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쯤이면 비가 와가지고 범람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게 되니까 결국 뭐가 하냐면 천문학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을 했어요. 별을 보고 판단을 한다든가. 그래서 그 다음에 측량 기술 같은 것들이 발달했대요. 관계 시설 같은 걸 해야 되니까 측량 기술 이런 것들이 발전하고 건축 기술 같은 것도 많이 발달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직업도 다양했었다. 농업뿐만 아니라 상업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이 생기겠죠. 그래서 신분 사회가 많이 발생했다. 그리고 이 지역 사람들은 다신교를 믿었습니다. 다신교.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와는 다르게 이 사람들은 내세관이 있습니다.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든지 또 다른 형태로 또 태어난다라든지 이런 내세관을 갖는 지역이었다 이거죠. 그리고 왕은 아주 신권 정치, 신을 섬기면서 하루를 섬기면서 백성들을 지도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사장이면서도 또 이제 왕인 그런 상태로서 강력한 그 왕 중심의 나라였다. 심지어는 왕이 태양의 아들이라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오라고 합니다. 파라오 그 왕을 태양의 아들로 봤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메소포타미아는 요즘으로 말하면 음력이잖아요. 근데 이쪽에는 태양력.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저 중동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쪽 동쪽에 치우친 곧 이라크 지역이 메소포타미아고 이집트 같은 중동이지만 서양 쪽에 가까운 것이 이집트 이 문명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태양력을 썼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영혼 불멸이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되게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미라를 만드는 거예요. 미라를 그런데 그 미라가 썩지 않게 어떻게 잘 그렇게 건조시켜서 했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는 거죠. 썩지 않고.
아무튼 미라를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피라미드 있죠. 네. 피라미드 높은 거는 한 146m 정도 된대요. 높고 넓은 그런 피라미드에다가 이제 미라를 집어넣고 다시 태어난다고 보고 영혼 불멸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피라미드 주변에 스핑크스라고 하는 가상적인 거죠. 실제 동물은 아니고 그걸 지키도록 했다. 자, 미라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내장이고 뭐고 이렇게 다 떼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작업을 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내과, 그런 의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내과, 외과 이런. 그리고 여기서 십진법이라는 거, 우리가 1, 2, 3, 4, 5, 6, 7, 8, 9, 10 하는 십진법 있죠. 100, 1000, 만 하는 십진법을 이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해요. 그리고 아까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상형 문자로 시작됐잖아요. 그랬는데 이 지역 사람들은 이것을 표음 문자로 발전시키는 거죠. 우리나라 한글도 소리 나는 대로 쓰죠. 중국 한자는 어떻게 해요? 의미를 생각해가지고 그걸 서로 글자를 의미를 모아가지고 뭐 남자, 산의 남자, 뭐 계집 여자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리 나는 대로 쓰게 만든 거, 그것이 표음 문자예요. 자, 여러분 상형 문자는 그림에서 출발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다가 좀 더 발전한 게 한자처럼 그런 거잖아요. 어떤 것이 더 발달된 글자죠? 상형 문자. 아니, 표음 문자와 상형 문자 아니면 한자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것이 더 발달된 걸까요? 더 과학적이고. 자, 여러분 한자는 수만 자, 수십만 자 돼야 되죠? 일일이 거기다 뜻을 맞춰서 글자를 만들어야 하니까. 근데 우리 한글은 기억년 14자하고 아여어여 뭐 애, 예, 뭐 이런 거 모아가지고 우리 말을 다 쓸 수 있죠? 네. 어떤 게 더 발전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더 발전된 거.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종대왕이 표문자를 만들었더니 그런 미개한 글자를 어떻게 쓰냐고 중국 한자 그걸 써야지 하면서 했죠. 네. 어쨌든 거기에 의미를 담아서 글자를 쓰면서 한자를 보면 그 한자 아는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의미, 어떤 철학적 기반으로 만들었는가를 알게 되니까 좋다고 그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발을정 또 뭐가 있어요? 뭐 정수리정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정자만 해도. 그런데 소리만 듣고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 글자를 보면 이게 이런 의미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일일이 글자를 만드는 얼마나 무식한 방법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표문자는 그런 거를 구분하지 않고 쓴다. 그러면 영어 A, B, C, D 쓰는 것도 상형 문자예요, 표문자예요? 표문자죠? 소리 나는 대로 쓰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표문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소리만 나는 게 아니에요. A가 아 소리도 나고, 애 소리도 나고, 오 소리도 나고, 지지박적이에요.
역시 알파벳보다 우리나라 글자가 당연히 훨씬 과학적이죠. 그러니까. 근데 인정을 못 받는 것이 안타까운 거지만. 근데 알아듣지 않아요. 알아주지 않으면서 문제인 거죠. 근데 우리 이제 국력이 커지면 그럴 테고, 워낙 영국이 세계 많은 나라를 쳐들어가가지고 식민지를 만들어 놓고 옛날에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면서 대영제국이라고 하면서, 근데 걔네들이 좋은 나라예요. 사실은 다른 나라들 다 침략해갖고 그랬는데, 그렇게 국력이 세다 보니까 이제 영어 알파벳이 그만큼 널리 알려져 있었을 뿐이죠. 우리나라는 너무 힘이 약했고. 자, 어쨌든 이 표음 문자를 이 이집트 지역의 페니키아인이라는 사람들이 ABCD 알파벳을 만들어 가지고 서양에 전파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현재는 이 영문을 주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힘이에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자, 이때 사람들이 벌써 한 달을 30일, 1년을 12달 이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 유리를 만들어서 유리 제품 같은 것도 만들어 썼고, 이 정도로 그 지역 사람들이 발전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네 개의 문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좀 더 발전이 많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두 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 인도 문명이나 그 다음에 중국 황하 문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럼 세 개의 문명 발상지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네 군데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정말 세계에서 그 네 군데만 가장 먼저 발달한 문명일까? 틀림없이 그럴까라는 의심을 여러분 해볼 수 있겠죠? 현재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한 역사가들은 대개 어디의 사람들이에요? 다 서양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나라 한반도에 70만 년 전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신석기, 구석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이 지역이 그들보다 더 발달했을지 안 했을지 알게 뭐예요. 우리가 그나마는 유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견을 못했을 뿐이고, 또 현재 미국 지역, 그 다음에 그 남쪽의 남아메리카, 이런 지역이 오히려 더 발달을 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메리카 주에는 누가 득세를 하고 있죠? 지금 현재 다 영국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미국을 세우고 원주민들을 다 죽여버리고 어느 한쪽으로 밀어내버리고 그러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그 전에는 원주민들이 다 문화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 다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엄청나게 발전을 했었다라는 그런 증거들도 나오고 있어요. 아메리카 지역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카나다라든지 그 밑에 멕시코니 뭐니 이런 그 밑으로 내려가면서 아르헨티나 이런 데도 원주민만 있는 게 아니라 다 프랑스 또 스페인 이런 애들이 가가지고 다 점령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 중심이 그렇다는 얘기. 자, 그걸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나라 역사 작년에 여기 계신 분 다 들어보셨나요? 다 잊어버리시네. 예. 근데 잃어버리시고 또 들으시고 그래도 괜찮죠? 들을 때마다 내용이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잠깐 물 좀 먹을게요. 저도 어제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저도 어제 백신을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주변 사람들이 몸이 안 좋다 뭐 어쩐다 해가지고 그래도 나는 괜찮을 거야 뭐 그렇겠는데 네. 역시 전라도 말로 암시랑 안 해요. 암시랑 안 해요 진짜. 그래가지고 저하고 마누라하고 같이 똑같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마누라도 똑같이 암시랑 안 해요. 마누라가 조금 찡했지 아무런 할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고추밭에 비닐을 덮어놨는데 그 비닐을 뚫고 또 풀이 났어. 그래가지고 그 풀을 좀 뽑았죠. 그래서 너무 힘쓰면 또 그럴까봐 살살 하긴 했는데 이제 저도 백신 맞았다는 핑계로 마스크를 벗고 싶은데 어제 맞았기 때문에 벗을 수가 없고. 두 번 다 맞으셨어요, 선생님? 첫 번이죠, 첫 번. 네, 우리는 두 번 다 맞았어요. 그러면 활기치고 다니셔요. 저도 마스크를 치라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모르니까 그런데 네. 이제 맞은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제 맞은 사람들은 뭐 인증 뭐를 해줄 거예요. 그럼 뭐 어디 드나들기도 하고 지금 해외여행도 맞은 사람은 하게 해준다고 하잖아요. 앞으로. 근데 지금 숫자가 맞은 사람들이 한 1,000만 명 정도밖에 현재 안 되니까 많아지면 그럴 거예요. 지금 그 가짜 뉴스 퍼뜨리는 인간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서 백신 맞으면 정신 이상해진다, 백신 맞으면 어쩐다, 뭐 백신 맞으면 죽는다, 오만 소리를 퍼뜨리고 신문에서도 그러더니 요새는 또 맞으라고 하더라고 걔네들이. 왜냐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근데 또 뭔가 심심한가 또 퍼뜨리는 거 뭐냐면 안 아픈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가짜 백신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또 물백신. 그래서 괜찮다고. 그래서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체질이나 현재 체력에 따라 다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쁜 소리를 퍼뜨려요. 사람이 국민을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지 재미나 지 어떤 정파 그런 생각만 해갖고 그렇게 이간질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문제죠. 자, 우리나라 역사를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긍지를 갖고 또 우리 민족이 얼마나 우수한 민족인가도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 면에서 역사를 배울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그동안에는 우리 역사는 참 아무러고 정말 그 조상들이 그 못난 조상들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어요. 왜 그러냐? 일본 놈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놈들한테 배운 한국 놈들이 또 그런 거예요. 더했어요, 더해. 그런 놈들이 좀 서울대에 앉아 있어요 또. 그래갖고 돈을 많게. 우리나라는 일본이 워낙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를 일본이 살게 만들어줬다. 그리고 위안부도 강제로 끌고 간 게 아니고 자진해서 돈 벌러 갔다. 그 다음에 진용 간 사람들도 월급을 다 주고 편하게 줬다. 그 며칠 전에 우리나라 법원에서 뭔 판결이 난 줄 아세요? 잘못된 거예요. 들으셨죠? 예. 진용 간 사람들이 그 옛날에 친일 그때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때 그 일본 일제시대 때 그 기업들이 진용을 끌고 가가지고 그렇게 했던 그 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그 청구를 냈는데 그걸 6년을 끌었대요. 지금까지 6년을 끌었는데 그 친일반이요. 이제사 판결을 한 것이 판결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누가 잘못이 있고 뭔가 그걸 밝히는 게 법이잖아요. 그런데 왜 판사가 그런 말을 법조문에다 왜 써요? 뭐라고 썼냐면 진영관 사람들을 다 대우를 해줬고 또 박정희 한일 협정 때 돈을 다 받았는데 그때 3억 달러를 지금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3억 달러가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3억 달러 지금 돈보다는 비싸지 당연히. 그렇다고 헌들 3억 달러 지금 100배라고 했죠. 3억 달러면 300억 달러라고 쳐요. 그러면 많은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때 다 보상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한강의 기적도 이루었고 그게 진흥관 사람하고 뭔 상관이라고. 아무 상관없지. 그걸로 했고 지금 그걸로 인해서 또 이제 일본하고 한미 동맹이 깨어질 수도. 지가 왜 걱정을 해요 그거를. 그러면서 혐의 없음으로 판명을 내버렸어요. 그런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겠지만 내가 요걸 한번 할게요. 그런 때려 죽일 놈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게. 맞아요. 그게 한사야? 일본 판사도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예. 친일파야 완전히. 일본 놈들 신난다고. 근데 우리나라에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서 얘네들이 제가 이제 그 우리나라 역사 왜곡에 대해서 말하다가 이쪽으로 나왔는데 다시 그쪽으로 가서 원래 그 말을 하려고 안 했었던 건데 우리나라 조선 역사를 한번 얘기를 해보죠. 맨날 당파 싸움만 하고 어쩌고 지금도 그래. 근데 당파 싸움은 너무 지나치긴 했지만 그런 거 없는 나라가 있을까요? 근데 우리나라만 마치 그런 것처럼. 더해. 그리고 자 앞으로 하겠지만 자 우리나라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우리의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언제 만들어졌냐면 기원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원전이에요. 그러니까 기원전 3333년 전이에요. 그보다 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역사학자들이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원전 108년에 망했어요. 몇 년 갔죠? 2000년이 넘게 갔어요. 자, 고구려 600년이 넘게 갔어요.
그 다음에 고려 500년이죠. 신라 1000년이죠. 2016. 자, 그렇게 가요. 그 다음에 조선이 일본 놈 때문에 망했지만 어쨌든 500년 간 거죠. 여러분 중국 그렇게 오래간 나라 없습니다. 중국에도. 여러분 삼국시대 뭐 유비 조조 뭐 어쩌고 나오는 거 있죠. 한국에. 그 삼국지 걔네들은 몇십 년도 안 돼요. 그거 간지. 한국에. 그 다음에 여러분 진시황 나오는 진나라 있죠? 김치향이요? 진시황 나오는 진시황 알죠? 김치향 씨가 그리고 한국 사람이 중국에서 살아서 그 김치향이라는 사람은 낳는데 그 사람이 한국에 와서 살았던가요? 아니야, 그건 아니고요. 네. 어쨌든 그 진나라는 역사에 나와요. 진시의 그 진나라의 시황제 처음에 만들었 진나라를 세웠다고. 그 시황제 그 진나라 그 나라도 몇십 년이 안 간 나라예요. 그러니까 500년, 1000년, 2000년 간 적이 없어요. 중국에도. 그런데 우리나라를 그렇게 비하를 하면 되겠어요.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 우리가 외세 침략을 많이 받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땅끄트머리에 살고 있죠 지금 우리가. 네. 바다에는 저 외놈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자꾸 중국이나 저 지금의 러시아나 또 그 주변에 이민족들이 자꾸 쳐들어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리적으로. 쌈 빼서 먹으려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지금 현재 망했나요? 아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는데 누구 때문에 잘 살았죠? 민족들. 우리 민족이,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해서 사는 거예요. 외국 가서 돈 벌어. 예. 이승만 때문도 아니고 덕도 아니고 박정희 덕도 아니고 김대중 덕도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허리띠처럼 일했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안에 들죠. 네. 그 다음에 우리 국방력이 항상 벌벌벌 하는 게 뭐냐면 미군 떠나면 우리가 당장에 북한이 쳐들어와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근데 우리 걸핏 하면 빨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하는 소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국방력이 세계 6위입니다. 6위. 일본 놈들이 우리보다 앞서 있어요. 그런데 야구를 가서. 당연히 미국, 러시아 이런 데가 세겠죠. 우리나라는 6위예요. 6위. 6위만 해도 대단한. 엄청난 국방력. 그러니까 우리를 건드릴 놈 없어요 이제. 근데 왜 벌벌 그리는 거야?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제 큰 선진국이 된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현재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나라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고조선이라는 말, 고라는 거는 옛고자를 써서 이성계가 세운 조선도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하기 위해서 고조선이라고 할 뿐이에요. 그때 조선이지요, 당연히 그때도 조선인데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고자를 더 붙이는 것 뿐이에요. 나라 이름이 고조선 아니었어요. 그냥 조선이었는데 이 조선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여기에는 당군 신화가 있습니다. 당군 신화. 이 당군 신화라는 말도 저는 싫어요. 그 말이. 당군 역사라고 하다든지 해야죠. 당군 신화. 신화는 실제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전설 같은 거. 물론 그 내용을 그냥 단순히 이야기로만 들으면
에이 황당무계한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뜻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하늘을 숭상했습니다. 하늘. 그래서 하늘님, 그것이 나중에 하느님이 된 거죠. 하느님.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신교에서는, 우리 기독교 신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유일신이라는 뜻에서.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하느님이라고 해온 거예요. 근데 그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었던 거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었던 거죠. 그러면 그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을 환인이라고 한 거죠. 한국 신화의 입장에서 보면 환인이 있었고 그 아들이 환웅이에요. 환웅. 그 환웅이라는 사람은 하늘에서 자꾸 우리나라 땅을 내려다보면서 가고 싶어해. 자꾸 관심이 많고 하늘에서 여기만 내려다보면서 동경을 하는 거예요.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인이 보니까 우리 아들이 내려와가지고 인간을 이롭게 할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내려보내는 겁니다. 그때 내려보낼 때 그 군사들과 더불어서 어떤 사람을 내보내냐면 보유하는 사람 중에 바람을 관장하는, 그 다음에 비를 관장하는. 자, 바람, 비 또 뭐가 있을까요? 자, 그런 새, 바람, 비, 구름, 이걸 관장하는 그 신하들을 붙여줘 가지고 이 땅으로 내려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그 환인이 말한 것처럼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수 있는 땅이구나라고 했다는 거죠. 그 뜻이 홍익인간이에요. 홍익인간. 이 인간이라는 뜻이 아주 심오합니다. 사실 인간을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인간을 넓게 이롭게 한다 이 얘기예요. 넓을 홍, 이롭게 한다 인간. 그러면은 우리나라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의미는 이 세상에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해야 된다는 그런 정신으로 환웅이 내린 거예요. 그러면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으로 인간을 이롭게 할 수 있나요? 그거는 남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또 봉사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남을 도울 수 있으려면 내가 그만큼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혼자만 잘 먹고 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역량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널리 이롭게 하자. 그런 것이 홍익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계속 말하려면 시간이 없어서 그 정도 의미를 말씀드리면서, 그렇다면 다른 세계 어느 나라에 그런 이념이 있을까요? 나라를 세울 때 결국은
그 왕이 지가 통치하기 위해서 나라를 세우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우리나라 그 고조선은 그러한 건국 이념으로 시작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면 그 의미가 나라 임금 중심이에요, 백성 중심의 뜻인가요, 그게? 홍익인간이라는 두 분이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중심으로 한 의미인가요? 임금을 중심으로 한 의미인가요? 홍익인간이라는 말이 백성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을. 그러니까 거기에 민주 정신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민주주의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서양에서부터 들어온 거지만은 우리나라에는 이미 인내천 사상이다. 백성이 곧 하늘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홍익인간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것이 곧 민주주의 정신에도 부합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군이 이제 어떻게 해서 태어나냐면 그 환웅이 아까 이제 이미 내려와서 그때까지는 나라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어떤 그 지역의 조직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호랑이와 곰이 와서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웅이 뭘 줬어요? 마늘과 쑥을 주고 그 불에 들어가서 100일 동안 그것만 먹고 견뎌라 한 거예요. 근데 호랑이는 그걸 못 견디고 중간에 뛰쳐나갔죠? 네. 근데 곰은 끝까지 그걸 견뎠죠. 견디고 나와가지고 여자가 됐어요. 그 다음에 그 여자가 이제 결혼을 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가서 비는 거죠. 나 결혼해서 애를 낳고 싶어요. 자꾸 기도를 하니까 그걸 알고 환웅이 그걸 불러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군을 낳습니다. 자, 당군 왕검이라고 해요. 당군 왕검. 자, 단군이라는 것은 여러분 재단이라는 말 아시죠? 재단. 제사 지내는 거 재단. 네. 그때 단자예요. 그 다음에 군은 그 제사를 지내는 대표 군. 그러니까 단군은 제사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검은 우리가 왕 있잖아요, 임금. 거기에다가 검은 칼을 찬 임금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 칼 가지고 누구를 죽이고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청동기가 만들어져 갖고 청동기는 물렁물렁하니까 무기로는 못 쓰고 차고 다니는 권위의 상징으로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칼을 차고 다니는 그런 임금이다 그런 뜻이에요. 제사장이면서 당군 왕검이라는 것은 제사장이면서 칼을 차고 있는 왕이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동화 같은 이야기죠, 사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다른 민족과 서로 화합을 하고 연합을 할 때는 결혼을 하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제가 토테미즘, 동물을 숭배하는 토테미즘, 또 나무 같은데 신이 있다고 믿는 애니미즘 그런 거 얘기한 적 있었죠? 그러면 호랑이를 믿는 민족, 부족이죠 그때는. 호랑이를 믿는 부족, 곰을 믿는 부족 이런 게 있었다고 봐야 하는 거죠. 진짜 호랑이가 들어가서
쑥과 마늘을 먹고 뭐 살았다 이 얘기보다는 그건 이야기로 만든 거고, 우리가 지금 와서 그 해석을 한다면은 곰을 숭상하는 그런 부족하고 이 환웅 쪽의 그 부족하고 서로 결합을 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리고 환웅이 진짜 하늘에서 내려왔겠어요? 어디서 오면 옛날에 모든 그 왕 신화들이 어때요? 신비로워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서양에도 그 허무맹랑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래서 태어났다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른 사람하고는 달라야 돼. 왕의 권위를 위해서. 그러니까 환웅도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지만 현대적인 해석은 하늘에 내려왔다기보다 다른 데서 온 그런 이민족인데 이제 그 나라를 세우니까 그 왕을 숭상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원래 우리 민족이 그런 하늘을 믿는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늘의 아들이다. 아까 메소포타미아에도 뭐랬어요? 파라오 해갖고 태양의 아들이니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우리나라만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 하는 인간들은 에이 그거는 무슨 그냥 신화일 뿐이지, 그런 건 역사에 넣을 필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역사책에 나왔는데 요새 교과서에서 빼버렸대요, 많이. 이런 못난 인간들이 어딨냔 말이에요. 일본이나 중국 애들은 없는 사실을 끼워넣어가지고 부풀리고 오만 짓을 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에이 그거는 너무 진짜 뭐든지 우리나라 역사가들은 뭐라 하면은 사실이 분명한 것만 하고 그렇지 않은 건 안 해버려요. 다른 애들은 부풀리고 막 근거도 없는 거 얘기하는데, 중국 놈들은 우리나라 역사도 지네 역사라고 그래요. 지네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양심이 바르다고 그런 것까지 현대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걸 신화니까 그걸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안 빼버려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리 없는 건국 이념이, 조선의 건국 이념이 뭐라고요? 홍익인간. 그래서 그 홍익인간을 가지고 우리나라 임시정부에서도 그거를 국가 강령에 넣었어요, 홍익인간. 그리고 해방 이후 우리나라 교육법이 만들어지는데, 그 교육법에 뭐가 있냐면 어떤 법이 있냐면 현재 교육기본법이 일단 있어요. 기본법. 그 다음에 그 국가교육기본법 밑에 초중등교육법 이렇게 쭉 나가요. 그럼 그렇게 뭐 머리 아플 때니까 말씀드리지 않고, 어쨌든 법에는 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시행령이 있고,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시행규칙 이렇게 나가거든요. 법률,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나가는데, 교육법에는 그 전에 교육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육기본법의 두 번째 2장에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나라 교육은 홍익인간을 이념으로 해서 교육을 한다고 써 있어요. 우리나라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너만 공부 잘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교육하면 되겠어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네가 사람이 잘 돼서 세상에 봉사를 하고 살아라, 세상에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게 나쁜 정신인가요? 그런데
이것만큼 좋은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홍익인간의 정신을 세계에 퍼뜨려야 될 판에 우리나라 얼마 전에 민주당 12명이 홍익인간은 너무 낡았다 이거예요. 현실에 맞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육기본법을 고쳐야 된다. 홍익인간을 바탕으로 온 국민에게 민주 정신을 함양해야 된다. 이렇게 썼는데 그 사람들이 새로 법을 고치면서 홍익인간이라는 것을 쏙 빼버리고 국민도 아니고 시민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바꿔놨어요. 이게 국민의 대표라는 인간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이 민형배라는 인간하고 거기에 공조한 11명, 그러니까 도합 12명이 발의를 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떠들고 계속 청와대 청원을 하고 어쩌보니까 그 사람들이 취소를 했어요. 자, 그거를 한번 실제로 들어볼게요. 우리 인간을 인도적으로 만나는 교육계를 교육적이었습니다. 이날 교육기본법에도 들어있는데 여기서 이 인간을 빼고 이제 모든 국민을 시민으로 바꾸자 이런 법을 여당에서 발의한 겁니다. 시대에 아마도 너무 추상적이라는 이유에서인데요. 그러자 당장 단군 신화의 기원을 둔 대종교가 크게 반발했고 시민들도 민족 정신을 지우자는 것이 청와대 청원까지 이어졌습니다. 온라인에서 법안을 민의회 의원들을 신축식 이적으로 부르기도 했는데요. 민의원 결국 오늘 법안 철회했습니다. 통화해보니 많은 시민들이 홍익인간을 민족의 뿌리라 생각하더라. 이 시점에 논란이 온당치 않다고 생각해 철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모두 12명의 여당 의원이 함께 발의했는데 교육위 소속은 단 한 명뿐이었네요. 발의자신 한 의원에게 물어보니 법안을 잘 몰랐다, 앞으로는 잘 보고 하겠다 이런 말도 한다고요. 오늘 뵙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들으셨죠?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동조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내용이 뭔지 잘 몰랐다. 그럼 무책임한 놈들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거를 이 홍익인간의 뜻도 제대로 모르고 이놈들이 그런 것을 법을 고치려고 한 거예요. 다행히 무산되긴 했지만은 그거 가만히 있었으면 이거 뺄 뻔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그런 건국이념이란다 이런 것을 잘 모르고 민족에 대한 긍지, 자랑하는 마음, 긍지가 없게 되니까 이따위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하죠. 교육은 그렇게 깊은 정신을 놓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는 그 밑에 아까 초중등 교육법이 있고 또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그런 데서 구체화하면 되지. 너무 현실에 안 맞고 추상적이다. 교육기본법이니까 당연히 추상적일 수밖에 없지. 정신만 담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인간들이 국회의원이었다는 얘기죠. 국민 대표가. 자, 제가 이 시간에 그 단군 조선에 대해서 쭉 얘기하려고 했는데 옆길로 새가지고 어쨌든 단군 조선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정신만이라도 제대로 알고 계셔도 좋은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당군이 우리 조선을 만들었다고 보고 이제 그 당군 조선이라는 것은 그 처음에 당군 왕검 한 사람을 의미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올 거 아니에요. 왕 그 전체를 통틀어서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10월 3일 날 개천절이라고 했죠. 어떤 사람은 개국절이라고 해야 된다 그런 말도 했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아까 방금 신화에서도 나왔다시피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렇게 보고 하늘을 숭상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고조선이 세워진 날을 개천절이라고 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개천절 학교 다닐 때 행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노래가 좀 어려워요. 그렇긴 하지만 옛날의 추억도 생각하면서 우리 그 민족의 그 시조 개국한 날을 한번 되새기는 의미에서 제가 그 노래를 한번 갖고 와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한번 들어보고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제 들어봤던 기억나세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나온다고. 예, 학교 때 불러도 요새는 개천절 행사 자체를 안 하는 게 학교에서 안타까운 일이죠. 자, 아무튼 재미없는 내용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로 또 뵐게요.